마이클 웨슬리라고 하는 독일의 현대사진가입니다. 현대사진은 독일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웨슬리예요. 사진을 쭉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의 사진의 특징은 장노출, 시간을 오래 주고 촬영을 한다. 이게 이제 그 특징인데, 이 친구 사진에는 늘 텍스트가 옆에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진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뭐 축구 경기장 같은데 뭐 어떻게 찍었나? 여기는 뭐 비교적 선명한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약간 살짝 아웃포커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만 가지고는 이 사진의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촬영했는지 그냥 사진만 봐가지고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사진에 늘 텍스트가 동반해요. 그래서 보면은 1998년이라는 것은 년이죠, 해죠. 그리고 11월 14일, 4월 11일.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거꾸로 읽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오후 15시 30분서부터 17시 21분까지 여기 보면 FC 바이에른 뮌헨하고 TSB 1860 뮌헨. 저는 이게 뭐지? 같은 뮌헨인데 이게 그 프로축구팀 이름 같은데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뭐 축구를 막 가끔 보기는 해도 뭐 열렬히 보는 그런 팬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뮌헨이 프로축구팀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프로축구팀이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월, 요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반부터 5시 21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촬영을 한 겁니다. 1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은 바로 경기가 열렸던 시간이죠. 경기 시작해서부터 마지막 종료 휘슬 울릴 때까지 그 1시간 50분 동안에 촬영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수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선수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 선명하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의 작품을 좀 더 볼 텐데 특징은 촬영 일시 그리고 노출 시간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쓰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방금 전에 1시간 50분 동안 촬영했잖아요. 자, 요거는 1996년 역시 연 9월 27일 오후 5시 55분부터 11시 12분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한 6시간가량, 그쵸? 그 촬영되어진 겁니다. 요 보니까 그 뮌헨에 있는 무슨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일 페스티벌이니까 당연하게 맥주련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뭐 독일 한 두어 번 갔습니다만 독일 하면 맥주니까 당연히 맥주 축제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왜 독일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게 그 맥주 축제가 아니라 소고기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제가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잠깐 제 자랑했어요. 네,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선생님이 지금
ND 필터를 쓰고 찍지 않느냐, 그렇죠? 왜? 지금 5시간 이런 그런 그 시간을 ND 필터 끼지 않고는 도저히 촬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ND 필터를 끼고 찍지 않습니다. 네, 사진을 좀 더 보고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뉴욕 장소죠. 그리고 뭐 브로드웨이, 뭐 리버티 스트리트입니다. 1998년 6월 15일 11시 11분부터 17시 11분 6시간 점점 노출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자, 요거는 역시 뉴욕인데 1998년 6월 26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6월 26일, 여기서 보게 되면 6월 25일이에요. 시간을 보게 되면은 17시 24분. 다시 보게 되면은 1998년 6월 26일. 그러니까 아니네. 25일부터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5시 24분부터 다음날 5시 24분까지 정확하게 24시간 1일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핀홀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핀홀 카메라. 핀홀 카메라 여러분들의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핀홀 카메라는 우리가 촬영하는 보편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렌즈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99.99% 렌즈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핀홀이라는 건 렌즈를 바늘구멍이 대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현대 사진가 중에서 핀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작품을 만드는 사진가들이 있습니다. 이 핀홀이라는 것은 사진 카메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사진이 탄생했을 때 처음에 화가들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그렇죠? 고민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진이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카메라라는 게 원래 사진기가 아니었어요. 화가들이 사생도구로 썼던 카메라 옵스쿠라라고 하는 사생도구였습니다. 그것이 그림 그리던 수단에서 사진 강광판을 올려놓고 사진을 갖다가 정착시키고 고정시켰던 게 그게 바로 사진의 탄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카메라 옵스쿠라도 사진이 개발될 당시에는 앞에 렌즈가 붙어 있었지만 렌즈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바늘 구멍이었어요. 여러분들 바늘 구멍과 렌즈의 차이를 좀 짐작은 하시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은 둘 다 상을 맺어줍니다. 단지 렌즈는 바늘구멍보다 더 밝고 선명한 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늘구멍으로 처음에 카메라 옵스쿨을 이용해서 어떤 움직이지 않는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을 덜어 이렇게 그리고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늘구멍 핀홀이 현대에서 쓰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왜 그러냐면은 렌즈가 만드는 상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다 더 밝고 선명한 상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핀홀, 바늘구멍이 만들어낸 이미지 상은요, 흐릿해요. 멍텅구리 같은
약간의 그 흐릿하면서 약간의 몽롱하면서 뭐 그런 똑똑하지 못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현대 사진가들은 현대 렌즈들은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를 잘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선명한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까? 그런 반면에 거기에 대한 식상함, 거기에 대한 반발, 그러면서 오히려 모호하고 흐릿하고 그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 작가는 그러한 몽롱한 이미지에 흐릿한 이미지에 똑똑하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피노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현대 작가 중에서 지난번 제가 그 유튜브 초창기에 마이클 케냐의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마이클 케냐가 그 사진적으로 어떠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진의 그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는지를 갖다가 제가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4편으로 할까 말까 하다 안 했어요. 앞으로 아마 4편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하는 얘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이클 케냐의 그 카메라는 주로 하셀브라드라고 중형 카메라, 66 카메라를 사용을 하죠. 근데 마이클 케냐가 간간히 쓰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홀가 카메라라는 거예요. HOLGA. 러시아제 카메라예요. 역시 필름을 사용하고 66 중형 카메라입니다. 근데 마이클 케냐가 왜 홀가 카메라를 사용하느냐면 홀가 카메라는 가격이 얼마 안 돼요. 몇만 원 안 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엉성한 카메라입니다. 렌즈도 그 플라스틱으로 어떻게 엉성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열고 닫는 그 뒷뚜껑이 열고 닫히거든요. 필름을 낄 때 그 틈으로 막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장난감 카메라, 엉성한 카메라, 그 대표적인 게 홀가 카메라예요. 근데 재미나게 이 시대에 현대 사진가들이 홀가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작품에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클 케냐입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그 하셀브라드를 주로 사용하지만 간간히 홀가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홀가 카메라는 방금 피노라고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분명하지 않은 이미지, 흐릿한 이미지, 어눌한 이미지,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또 홀가의 특징은 렌즈가 정확하게 설계돼서 만들다 보니까 비네팅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비네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사진 찍게 되면 가장자리가 좀 어둡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렌즈의 결함이에요. 렌즈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계되고 했을 때 중앙에 빛이 많이 통과되고 가장자리는 빛이 덜 통과될 수밖에 없게 설계된 게 렌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도로 만들어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렌즈도요. 비네틱 효과가 다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하늘을 찍는다든지 잔잔한 물을 찍는다든지 특히 조리개를 열고 찍었을 때 우리는 그 비네팅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고가의 DSLR 카메라 같은 것은 그 비네팅을 잡아주는, 커버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내장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마이클 케냐도 약간의 흐릿한 이미지, 몽롱한 이미지에 그렇지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홀가 카메라를 사용했듯이 피놀 카메라를 사용하는 현대 사진가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피놀 카메라를 씁니다. 왜? 바늘구멍 하나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좀 대충 나타나고 디테일이 표현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마이클 웨슬리는 그러한 흐릿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피놀 카메라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을 좀 더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독일의 크레펠트라고 하는 도시예요. 1997년 3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6개월 정도 찍었습니다. 한 카트 촬영하는데 6개월 정도 촬영한 거예요. 중간중간 노출을 주고 중간중간 노출을 주고 이런 시간을 쌓여가지고 6개월 동안 촬영한 것이 아니라 첫날 3월 19일 날 셔터를 개방을 하고 그리고 9월 3일 날 셔터를 닫은 것이죠. 그래서 이 피놀 카메라는요, 필름으로도 가능하지만 디지털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로도 피놀을 찍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드디어는 한 카트를 위해서 6개월이라고 하는 노출 시간을 줬습니다. 다음. 교수님, 네.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런 사진들이 어떤 작가의 어떤 예술성을 표현한다기보다 네. 많이 안 해본 어떤 테크닉을 보여주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시작 단계 작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장 메인 작품은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이 지금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2002년에서부터 2002년 10월 18일, 2003년 10월 18일, 1년 동안 촬영한 겁니다. 배터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배터리 같은 거는 네,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 작품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요거는 베를린에 보면은 베를린 외곽에 포츠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울로 따지면 뭐 안양? 뭐 요즘 되겠죠, 그렇죠? 약간 안양보다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포츠담 플라츠, 그러니까 포츠담 광장에 베를린에 있는 건물을 찍은 건데, 건물을 이렇게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그 과정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1997년 4월 5일이죠. 1999년 6월 3일까지 2년 정도, 그쵸? 2년 정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은 피놀 카메라를 사용할까요? 왜 이렇게 1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진을 찍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편적인 피놀 카메라는 선명하지 않고 약간 아웃포커스 된 듯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의 촬영이었어요. 장노출이었어요. 그리고 디지털로도 피놀 카메라가 가능합니다만, 장노출이 가능합니다만, 예를 들면 1개월,
6개월, 1년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엔디킷을 끼더라도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그렇게 장시간의 노출을 줘서 만들어진 사진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 피놀을 사용했는가? 피놀의 몽롱한 이미지가 필요해서 피놀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보편적인 피놀을 사용하는 작가하고 차별성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츠담 플라자라는 이 장소는 제가 베를린에서 몇 년 전에, 3년 전에 그 개인전을 할 때 포츠담은 안 가봤지만 베를린에서 일주일 정도 있었죠. 이 장소는 동독의 장소예요. 옛날에 그 동독,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영역입니다. 베를린이 왜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가봤더니 아직까지 동독의 땅은 서독의 땅과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아직까지 날고 있고 서독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좀 남루한 모습을 띠고 있더라고요. 이 포츠담이라는 이 장소가 바로 동독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옛날 동독 시대 때 남아있던 건물들이, 허름한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허무른 거예요. 허물면서 새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건물이 허는 과정서부터, 헐기 시작할 때부터 다 헐고 새 건물을 하나하나 쌓여서 짓는 전 과정을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은, 사진가들은요, 우리가 그 지금 사진이 재밌어서, 3일이 재밌어서 찍다 보면은 욕심이 나요. 아, 조금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고요, 가장 이상적인 발전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선에 오르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좀 독보적인 개성 있는 사진가로 남고 싶다, 그러한 생각, 욕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이 친구는 롱타임이에요. 처음부터 1년, 2년씩은 안 찍었죠. 못 찍었죠. 엄두를 못 냈죠. 아까 시작이 어땠어요? 1시간 50분부터 시작했잖아요. 1시간 50분 하다 보니까 되네? 6시간 찍다 보니까 되네? 하루 찍고 5개월, 6개월 찍고 1년 찍고 2년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처럼 한 카트에 1년 찍고 2년 찍고 한 카트에 1년이라는 시간이 농축되어 있고 한 카트 안에 나중에 보면 거의 지금 3년까지 나타납니다. 그런 사진가의 작품은 없었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과거 구동독시대의 건축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철거되면서, 철거된다는 건 뭐야? 소멸입니다. 거기서 새 건축물이 하나하나 올라가요. 새 건축물이 쌓여간다는 건 뭐야? 생성이죠. 소멸에서 생성이 한 카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건 뭐야? 아까 구건축물이 소멸됐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새 역사에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부분이 소멸의 건축물의 흔적인지, 어떠한 것이 새로 생기는 건축의 흔적인지 가늠하기 힘들어요. 소멸과 생성이 오버랩돼서 어떤 것이 소멸이고 어떤 것이 생성이 뭔지, 이 또한 여기 이제 제일 어쩌면은 그 새 건물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또 소멸이 되겠죠. 또 다른 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역사, 생성과 소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대부분의 장노출의 사진들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은 대부분 마지막 결과물의 상태, 그것을 타켓으로 해서 시간을 조절을 했어요. 시간이 10분, 30분, 1시간은 대부분의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는 시간이 10분 촬영한 것도 있고 30분 촬영한 것도 있고 1시간 촬영한 것도 있었겠죠. 그것들은 그 시간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롱타임. 왜? 마지막 결과물의 사진. 동과정이 비교되면서 동이 얼마만큼 뭉개지느냐, 반추상화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컬러가 기존에 우리가 봤을 때 그 장소에서의 컬러와 얼마만큼 다르냐, 그것을 원해서 마지막 결과물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서 촬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이클은 그거하고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마이클 그 웨슬리의 작품의 특징은 마지막 결과물에 보다는 그 과정이에요. 중간에 노출 주는, 촬영되어지는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이 발생을 합니다. 개념이 발생을 해요. 사진을 점점 알아나가면 점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가 하다가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시도한 거예요. 예술에서는 처음 시도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술의 역사에서 보면 현대 미술에서 가장 커다란 충격을 준 게 아마 마르셀 듀샹의 변기일 거예요. 그게 현대 사진을 완전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예술하고는 거리가 있는 보통 사람들도 마르셀 듀샹의 변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상식이에요. 마르셀 듀샹의 변기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마르셀 듀샹이 변기를 갖고 나왔을 때 그 이전에 예술이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것을 만들었어야 돼.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돼. 그게 예술이야. 근데 마르셀 듀샹은 변기를 이미 만들어진 거, 공산품으로 썼던 거, 그것을 갖다가 예술로 제시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대로 갖다가 전시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뮤트라고 하는 자기의 사인을 했죠. 예술적인 닉네임을 사인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그 전시를 올려놓는 그 전시대 그 위에다 올려놨죠. 이러한 중간에 약간의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행위,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아이디어, 그것 때문에 그 변기는 원래 공산품에서 예술품으로 위치 전환이 되면서 현대 미술을 갖다가 전복시키는 커다란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이클 웨슬리의 특징은 한 카트를 2년, 3년 찍었다. 이것만으로도 쇼킹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장을 여는 거예요.